안녕하세요, 클레옹입니다. 몇몇 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목표가 있었어요. 절대 한인샵에서 근무를 하지 않겠다. 사실 감사하게도 여러 한인샵에서 러브콜이 좀 오긴 했는데, 호주에서까지 한인샵을 근무하게 되면 한국에서 근무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인샵은 사실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고, 저는 이제 시티 안에 있는 데랑 그리고 약간 외곽에 있는 백인 동네에서 한 군데 더 일을 했었어요. 총 2군데서 일을 했고, 사실 그 전에도 잠깐 알바식으로 하는 데가 있긴 했었는데, 오래 다녔던 곳은 그 2군데. 처음에 왁싱샵을 레주메를 냈을 때 잘 안 됐어요. 이유가 사실은 그때는 몰랐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실력이 되는데 왜 안 뽑힐까? 여기서 제가 몰랐던 포인트였는데요. 2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시술 시간. 2번째, 호주에서의 경력. 트라이얼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끝났는지 물어봐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만 알고 있던 거예요. 한국에서도 나쁘지 않았던 시간대였는데 끝나는 시간이 거기서는 더 절반으로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20분 내에 끝나는 걸. 저는 그때 당시에는 20분 만에 끝나지는 않았었어가지고 한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그때 샵에서 빠른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분 넘네? 아웃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됐었고요. 슬프게도 한국에서의 경력이 있지만 호주에서의 경력이 없으면 잘 안 뽑아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2달 동안 왜 안 뽑았는지 봤더니 한국에서의 경력만 있다 보니까 이게 입증이 안 돼요. 물론 트라이얼을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력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경력밖에 없다 보니까 호주에서 경력이 없잖아요. 그걸 증명할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단단히 했죠. 나는 보여줄 수 있다, 바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이력서 자체에 얘네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잘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인샵을 먼저 갔다가 잠깐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멜번에 도착을 해서 거의 약 2달 동안 백수였어요. 또 꼴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레스토랑이나 카페는 지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농장에서 블루베리랑 딸기를 따면서 1년 비자를 더 얻으려고 개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카페랑 레스토랑에 지원할 수가 있나. 그래서 진짜 버텼어요. 버티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력서를 뽑아서 진짜 도도도로 해가지고 다 돌았어요. 진짜 하루는 어디 지역 가서 기차나 트램 타고 가가지고 지원하고 돌았어요. 거기서 구글에다가 왁싱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한 지역을 이렇게 동네에 가면 거기를 돌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계속 내고. 걔네가 은근히 조금 올드해가지고 온라인에 고인구직을 안 올린 샵이 꽤 있어요. 그러면 걔네가 그냥 샵에다 붙여놓거든요. You're hired 해가지고. 그러면은 가면서 하는 거. 실제로 제가 첫 번째 샵은 지나가다가 구인한다고 해가지고 이력서를 내서 뽑힌 데였어요. 첫 번째 샵은 진짜 운 좋게 걸리긴 했는데 거기는 사실 호주샵은 아니었고요. 타이 마사지 약간 스파샵 안에 있는 왁싱샵이어서 제가 거기서 왁싱 담당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6개월 이상 정도 하고 나서 이직을 했었어요. 이직을 되게 쉽게 했어요. 이직을 쉽게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거기서도 얘가 여기 호주에서 일을 하고 있네? 괜찮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트라이얼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바로 뽑혀가지고 이직을 했죠. 호주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사실 호주 워킹홀리데이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미용인 것 같아요. 미용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시급이 조금 높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에서 이런 미용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경험 1순위였기 때문에 지원을 했지만
사실 기술직이고 저 같은 경우는 경력이 있는 왁서였기 때문에 기술직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았고, 예를 들면은 저희 집에 같이 살았던 룸메이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영어를 좀 못하고 한인샵에서 일을 구했는데, 그 친구는 사실 영어를 못하니까 어지잡을 할 수가 없었고 한인샵에만 지원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불판 닦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친구 또 캐시잡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18불인가 19불 받았고, 저는 사실 평균 29불 받았거든요. 그때 아울리로 해가지고 제가 평일 같은 경우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는 27불인가 28불을 받았고, 금요일 같은 게 29불, 그리고 토요일에 아마 30불인가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샵은 일요일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일요일 같은 경우는 시급이 2배니까 일요일은 무조건 쉬고, 공휴일도 쉬었어요. 너무 좋죠. 호주에서 왁서로서 이제 뷰티션으로서 거기서 근무했을 때 좋았던 거는 여러 인종의 친구들, 여러 인종의 이제 왁서들이랑 같이 일을 했던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궁금했던 것도 많았어가지고 본 것도 있었고 거울 통해서 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종교 때문에 왁싱을 다 안 받으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왁싱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왁서지만 남자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특히 인도 친구들은 남자 고객님을 하긴 하는데 브라질은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고, 뭐 사봤겠지만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절대 안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남자 브라질리안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있던 샵에 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저 포함 3명. 그러니까 제가 없었을 때는 2명이었고 제가 들어서 3명.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남자 브라질리안 할 때마다 인센을 따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인센을 그냥 돈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프티 카드로 있더라고요. 그거를 요거 샀어요. 아무튼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 전 연령대의 고객님들이 많이 오신다는 거. 한국은 아무래도 주 고객층이 20대에서 30대라고 치면, 호주 같은 경우는 진짜 10대부터 백발이신 분들도 오세요. 주말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 오셔가지고 애기들은 뭐 다리나 아니면 뭐 눈썹, 미간 같은 거 이렇게 받고, 그리고 엄마는 이제 브라질리언이랑 뭐 눈썹, 그리고 아빠는 이제 등이나 귀, 코털 같은 부분을 받고 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백발이신 이제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왁싱을 받고, 약간 느낌이 동네 미용실 같은 느낌이었고, 고급 느낌보다는 정말 편하게 와서 털을 제거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사실 주 고객층이 20대, 30대 층이죠. 요새는 좀 뭐 40대도 오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오시더라도 제가 있는 샵 지역에서는 크게 오시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또 영어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반대예요. 사실은 뭐 네일이나 래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래쉬 같은 경우는 주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왁싱은 아파요. 아픔이 동반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왁싱만 하게 되면 손님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반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손님이랑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아픔을 조금 줄여주는 걸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대화를 이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고객님께서 컴플레인을 거는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원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예를 들어 뭐 부위 같은 거를 잘 캐치를 못하거나 그럴 경우에도 실수가 있겠죠. 뭐 계산 실수나 고객님이 뭐 나는 이 부분 삼각인데 이 부분을 더 좁게 해줘, 이 부분을 뭐 하지 말아줘 했는데 그냥 삼각 이런 거면 삼각 만들었는데
삼각도 큰 삼각, 작은 삼각, 뭐 중간 삼각 이렇게 다 다른데 그거를 캐치를 못하다 보면은 실수가 발생되고 뭐 아니면 일자를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못 듣고 뭐 브라질이랑 다 해버렸다, 올누드를 다 해버렸다. 그럴 경우는 큰일이 나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영어를 조금 기본적으로 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어 공부를 일하면서 했는데 학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잘하는 거 아닌데 영어 학원을 가지 않은 것 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유튜브랑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거를 고객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일했던 샵 같은 경우는 방마다 그 TV가 있었는데 그 TV를 보면서 고객님들이 이제 시선을 집중하게끔 만드는 그렇게 약간 서비스 같은 서비스 제도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그걸 아예 안 켜고 20분 동안, 10분 동안 고객님이랑 계속 얘기할 수 있게끔 대화를 이끌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영어가 좀 많이 늘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게 어학원에서 하는 거다, 스피킹 뭐 시간이다, 뭐 과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순간을 되게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샵마다 악사와 다르겠지만 보통의 샵들은 조금 외국에 비해서는 시간이 조금 길다. 많이 길다, 좀 길다. 그래서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조금 시술 시간이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쪽질 때는 조금 꼼꼼히 보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약간 보면은 한국에서의 장점과 한국에서 약간 디테일한 그런 장점과 그리고 호주에서의 약간 그런 빠른 스피디한 왁싱 스타일을 섞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만약에 왁싱을 이제 배우고 호주에 가고 싶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호주에서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나는 이런 일을 배워서 가서 돈을 조금 더 벌고 싶고 아니면 한국에 와서도 이 해외 경험을 살려서 잘 하고 싶다. 근데 왁싱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이렇게 여기다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수강 상담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풀어봤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썰이나 아니면 정보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